우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김양호 박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네요. 저를 알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모르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책을 통해서 책을 보고 아신 분도 계시고 또 주위 사람 소개로 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가 올해 48주년이 됐어요. 스피치의 불모지에 언어문화라는 깃발을 꽂고 71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 48년째 접어들거든요. 근데 옛날에 혼자 하느라고 애썼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아마 반가량은 제자들일 거고 또 반은 아나운서라든가 다른 언론 쪽에서 나와서 차린 분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장청동 하면 족발집이 많죠. 다 원조예요. 근데 원조는 하나일 텐데 다 원조예요. 뭐 원조, 시조, 진짜 원조 뭐 이렇게들 많아요. 근데 스피치 강의는 이제 여기가 이제 원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29살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날카로웠죠. 쌩쌩하고. 근데 백발이 다 됐어요. 그래서 너무 흠해서 염색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신 목적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말을 남보다 좀 서툴다. 그래서 남만 흡연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지만은 저런 분이 왜 오셨어? 아주 말을 잘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왜? 더 잘하려고. 그러니까 최고서부터 아주 밑에까지 폭이 넓어요. 또 연령층도 최고령자가 84세까지 되셨죠. 그분은 아주 집념이 강해가지고 84세에 박사학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기 숭실대학 교수가 계시면 숭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나고 뭐 배우지 못했는데 뒤늦게 사업으로 성공했지만은 학문의 그 컴플렉스 때문에 다시 대학을 들어가서 박사과정까지 학위를 마쳤어요. 그런 분이 이제 오셨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 76살 낳던 분인 것 같아요. 하루는 저를 찾아오더니 여기가 말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 말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연세가 몇이신데요? 그랬더니 76살밖에 안 먹었어. 그래서 예? 76살밖에요? 배워서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말주변이 없어갖고 아직 모임에만 가면 질색이래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굉장히 손해를 봤대요. 그래서 자기는 춤을 잘 추는데 말을 못하니까 춤으로 때우고 자기 경력에는 부회장이 최고래요. 회장 되면 말을 연설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니까 부자래요. 자기가 지금 소망사항은 1년을 살다 죽을지 5년을 살다 죽을지 모르지만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 왔다. 그러면서 그분이 명언을 저한테 줬어요.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이 소중하지 않아? 깜짝 놀랐어요. 76살 난 분이 인생을 달관했잖아요. 지금 생각 제 나이예요. 제가 만 76이거든요. 올해 우리 나이 77이 됐으니까. 저는 그때 50대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제 수명이 길어 120세 시대니까 반쯤밖에 돼도 안 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옛날에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스피치를 했어요. 뭐 직업도 교수라든가
뭐 목사라든가 이렇게 대중 앞에서 그 인기 있는 스타들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스피치의 대중화 시대잖아요. 누구나 어디 모임에 가면은 의례 한 말씀 하십시오 마이크들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신 있는 사람은 이게 찬스다 그러고 당당하게 자기 표현하는데, 이거 평소에 말주변이 없던 사람은 이거 막 죽고 싶은 심정이죠. 지금도 기억이 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겠군요. 보르네오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우리나라 그 가구, 그러니까 기존 가구에서 고급화 시키면서 대중화를 시킨 그 기업이에요. 그 위상식 사장이라는 분이 절 찾아왔어요. 보더니 인물도 잘생겼어요. 키도 인물 잘생기고 머리도 중년 희끗희끗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말 배울 수 있어 그래요. 그래 보니까 들 수 있습니다. 뭐가 어때서 뭐 배우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얘기했는데 자기는 학벌도 괜찮고 인물도 인맥도 다 좋대. 노래도 잘하고 춤 잘 추는데 근데 연설만큼은 안 된대 이게. 그래서 모임이 있으면은 말을 자꾸 시키니까 모임을 기피하게 되더래요. 또 어쩌다 모임에 나가면은 자기가 사회적으로 좀 이름이 알려지고 이러니까 한 말씀 해달라고 한대요. 그래 나가서 마이크 잡으면 이거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꾀를 내갖고 이제 스피치 할 차례가 되면은 몰래 화장실 가는 척하고 바깥에 나가 있다 온대요. 그러다 지금쯤은 다 끝났겠지 하고 들어오면 지금 들어오십니다. 그럼 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다 인맥도 다 좋았는데 모임을 기피하게 되고 스피치가 싫어. 사람을 자꾸 안 만나게 되니까 인맥에 다 끊기더래요. 그래서 부도가 났어 회사가. 그래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그때 자기가 이게 찬스다. 내가 스피치를 극복 못하면은 평생 바보 노릇하겠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마침 시간이 난다고 그래서.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대한극장 옆에 있을 텐데 길 건너에다가 운전기사 차 거기서 너네가 내리고 저기 있다가 2시간 후에 와라. 그리고 안 배운 척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오셔서 배우고 또 어디서 만나고 하고 이렇게 해서 개인주던 이 양반이 이것도 뭐 음악처럼 법칙이 있네요. 그러더니 열심히 한 달 개인 지도를 받았어요. 그 두 번째 달에는 그럼 여러 사람 있는 반에 들어가겠대요. 그것도 이제 했어요. 그거 이제 오래간만에 제가 마치 MBC의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이제 사회로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선정이 돼갖고 그때 이제 마침 그 회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 보니까 자전거 타기 뭐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뉴스를 봤다가 그 후에 마침 그 회사에서 강의 청탁이 왔더라고요. 그래 가서 보니까 사장이 안 계셔요. 그래 밑에 임원 보고 물어봐서 사장님 어디 가셨나요? 했더니 이태리 가구 전시회 갔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사장님 스피치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우리 사장님 잘하십니다. 뭐 지금 박수 받고 지금 경영대학원 뭐 특강까지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단기간에 배워가지고 나가갖고 정년 퇴임할 때까지 뭐 잘 되겠죠.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중앙대학 교수 한 분이 또 오셨어요. 젊은 분인데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우리 여직원을 붙들고 시위를 걸어요. 이게 뭐 그때는 3일간 특강이었는데 이게 3일에 되겠냐는 둥 강사료 수업료가 이렇게 비싸냐는 둥 깐족깐족해요. 그래서 내가 학교 나가십니까? 되게 선생님들이 깐족깐족하거든요. 그렇대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원장님이시군요. 이제 신문에 광고한 걸 보고
효과 없으면은 제가 수강료의 3배 이상 돌려드릴 테니까 그냥 하십시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후회해요. 그 3일 동안 교육 끝나고 한 20일쯤 지난 뒤에 왔어요. 이 사람이 우리 이 스피스 세미나를 듣게 된 동기는 미국에서 인류대학에서 최신 정보를 무장을 하고 박사에 받았고 중앙대학 교수를 취직한 거예요. 그 자기는 신지식을 갖고 들어왔는데 이 학생 아이들이 눈을 반짝거리며 들어도 자는데 이게 기분 나쁘게 다 조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그 선배 교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다 마침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온 거예요. 미국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한국에도 있을까 그러다가 신문 보고 딱 나니까 이제 보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20일 수료하고 20일 후에 또 찾아왔어요. 자기가 오늘 원장님 4분 모시고 크게 한턱 쏘겠대. 그 무슨 얘기 그랬더니 제가 엊그저께 강의를 했는데 2,000명 놓고 기립박수 받았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언어문화원 창립 35주년 때인가 와가지고 그 3일간이 번개가 머리를 치듯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대요. 그때 땅 치는데 그때 깨우쳤다는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 거기 뭐 경영대학원장도 하고 다 그 말을 이제 와서 해요. 근데 그것도 참 용기예요. 미국은요, 리 아이어콕 가서부터 뭐 군 장성 대통령이 돼도 내가 스피치 코스 배워갖고 나 말 잘하는 거다 이걸 하고 자꾸 소개를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기가 본래부터 잘했냐 하고 절대 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강료가 비싸지는 이유가 배울 사람을 찾는 값이 많이 들어, 광고비가. 좀 나도 싸게 대중화 시키고 싶은데 또 모르잖아요. 동네마다 하나씩 다 생겼으니까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찾는 값이 더 많이 들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오시길 잘하셨고요. 원조집을 찾았는데 제대로 찾아오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위도 다르고 아까 직업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말을 보다 더 잘하고 싶다. 특히 대중을 상대로만 1대1은 다 잘하는데 대중 앞에 나가면은 이거 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말 갖고 성한 두 사람 꼽으면 누가 있을까요? 링컨이죠. 링컨은 뭐 통나무 여러분 알다시피 오두막집에 태어나갖고 온갖 직업 참 다양한 직업에 종사해요. 그러다가 다행히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 독학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하원 의원인가 뭐 하나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입후보를 하게 돼요. 그것도 스피치가 좋아서 그랬어. 더글러스라고 하는 그 귀족 출신의 그 상원 의원과 서민 출신의 링컨이 토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신문에 방송에 보도가 돼갖고 이렇게 위대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바로 링컨이구나. 그래갖고 대통령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링컨의 이력을 딱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말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이 아다시피 오바마. 그죠? 오바마가 그 껌둥이, 미국 역사상 껌둥이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 노예 후손인데. 응? 그 사람 돈도 없었잖아. 그래서 모금을 해서 5달러, 10달러 맞은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대통령 후보 됐을 때 얘기고 그 전에 2004년도죠. 17분의 연설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이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통령 켈리인가? 그 대통령 후보 찬조 연설을 하게 돼요. 그게 17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오바마의 출생 비결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가 돼요. 근데 그 하나의 연설 때문에 여태껏 일반 국민들은 몰랐던 오바마라는 이름이 부상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통령 되고 아주 여건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처럼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열악한 유해창하고 어떻게 싸워 이겨요.
그 오바마도 똑같았어요. 근데 그 스피치 잘했잖아. 신금을 했잖아요. 특히 그 뭐 공화당의 미국이 아니고 민주당의 미국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의 미국이다. 또 이렇게 해서 흑백 그 얘기를 쭉 인정 문제까지 다뤄요. 거기에 공감을 해서 너도나도 이제 통일해서 대통령 되잖아요. 퇴임 연설까지 제가 지켜봤는데 하여튼 20세기의 위대한 연설가는 케네디였고 21세기의 위대한 연설가는 오바마였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가 아닌 걸로 20세기 위대한 사람은 누구예요? 루터킹 목사. 나에게는 꿈이 있다 하는 거. 유명한 연설이죠. 그럼 세계 역사를 보면은 말의 강자가 이 세상을 지배해왔어요.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도 우리가 그 사람이 나중에 독재 정권하고 사람을 학살해서 나쁜 놈하고 금기화하지만은 히틀러야말로 그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말을 잘했어. 그 말로써 정권을 잡습니다. 대부분의 독재자들이요 무력으로 잡아요. 우리는 박정희도 무력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히틀러만큼은 무력은 합법적으로 국민들에게 연설해갖고 인기 있고 그래서 거기서 당선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권을 잡고 난 뒤에 독재를 했고 또 나중에 추악한 짓을 저질렀지만은 그 이제 그 후에 뭐 참모들이나 여러 사람이 이제 그 문제가 있었겠지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유명해지는 이런 걸 봅니다. 또 최근에 잡스, 리아야 코카 여러분 잘 아시죠? 사업가 리아야 코카는 포드 자동차 회사에 사원으로 들어가서 사장까지 됩니다. 입지전적 인물이죠. 근데 어느 날 사주가 하루아침에 먹었잖아 그래요. 네, 기분 나쁘다 이거야. 너 고분고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황태라죠. 황량하게 퇴직당합니다. 그래서 막 억울한 거죠. 그때 파산 직전에 있던 뭐예요 그 클라이슬러가 유명한. 그게 거대한 회사인데 60만 명의 그 임직원 관계된 회사까지 하면 직원이 먹고 사는 회사인데 이게 침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장으로 추대합니다. 갈 때 자기가 연봉 1달러 딱 정하고 들어가서 딱 보니까 너무 비대해졌어 조직이. 호황 때는 돈바람이 불어오는 호황 때는 그 많은 인원들이 다 돈 벌어주지만 불황 때는 수입은 없는데 안에 직원들이 다 먹어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에 7,000명을 감원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봉급 삭감해요. 회장이 1달러 받는데 이의 제결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은 끽소리 못하죠. 그 다음에 8,000명을 또 해고합니다. 그래서 15,000명의 구조조정을 해요. 근데 구조조정만 한다고 일은 안 와요? 자기가 새로운 모델 하나를 개발합니다. 잠깐. 그리고 그걸 만들 돈이 없어. 그래서 미국 의회로 날아가갖고 설득을 해요. 그래서 75%를 융자받는 걸 승인받아요. 그래서 클라이슬러사를 회생시켰고 리아야 코크는 재건왕으로 돼가지고 한때 대통령 물망에까지 오르게 되지요. 본인이 안 했습니다만은 또 최근에 그 이후에 가장 인기 있던 사업가 중에 하나는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가 그 프레젠테이션 신상 발표할 때는 초마다 엄청난 돈이 풀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 그가 스탠포드 대학에 가기를 가죠. 축사 연설에 따라서 갑니다. 가가지고 축사를 하는데
자기가 짧은 프레젠테이션은 잘하는데 이 긴 연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워싱턴 하우스, 화이트 하우스라고 하는 그 영화 제작한 그 시나리오 작가, 유명 감독의 시나리오 작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왠지 원고가 안 와.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럼 내가 써야지. 그리고 자기가 씁니다. 뭐라고 쓸까? 그래서 내가 인생 살아온 얘기 하자. 그래서 자기 출생 비화에서부터 자기가 대학을 중퇴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창업하고 자기가 설립한 창업 회사에서 쫓겨나요. 왜? 승질이 좀 아마 독재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인식으로 쫓겨나. 그래가지고 나가서 다시 제품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일어나니까 반면에 애플사는 어때요?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사는 비실비실했죠. 그러니까 애플사는 돈이 많으니까 잡스가 한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면서 최고 경영자로 다시 모시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유명해지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스탠포드 대학의 연설이 진솔한 걸로 최근에 명연설로 꼽히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적게는 서민적인 조그만 모임에서부터 직업적으로는 강의나 연설, 설교에서부터 대통령 이르기까지 말이라는 건 리더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리더가 오신 분도 계시고 리더가 되실 분도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충족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기 이 과정에서 지도할 거를 말씀드릴게요. 스피치 배우는 목적을 좀 말씀드릴게요. 스피치 왜 배우나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4가지 요소예요. 첫째는 뭐예요? 자기 소개를 잘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사회적 생활에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 대다수는 자기 소개의 표준화법도 준비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서 한 말씀 해라 그러면 또 자기소개를 하라 그러면 예, 김양호입니다. 그러고 앉아요. 김양호가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땐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남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또 기껏 남기는 게 어느 회사의 사장 아무개입니다. 직책 하나 또 소개해요. 그걸 갖고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어때요?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하다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자기를 알리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합니까? 근데 평소에 자기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면은 그때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제가 우리 45년 때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45주년 때를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언어문학원 창립 45주년 기념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동길 박사가 오셨고요. 제 고령자로는 또 비슷한 연령대로 모 장관이 오셨습니다. 근데 전직 장관이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파리 하나 순경으로 들어가서 내무부 장관까지 했으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둘이 나란히 앉았어요. 김동길 박사와 그 전직 장관 두 분이 나란히 앉았는데 많은 우리 회원들이 그날 오셨는데 김동길 박사에게 가서는 아이고 박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들 하고 같이 기념 촬영 좀 하자고 해요. 근데 바로 옆에 앉으신 그 유명한 장관에게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느낀 게요. 아, 이게 스타와 스타가 아닌 사람의 차이구나. 김동길 박사는 스타잖아요. 그 사람 뭐 그분 경력은 뭐 연세대학교 부총장이 최고 아니에요. 이렇게 직업적인 경력으로 보면
그것도 이제 그런데 이분은 개인 브랜드가 센 거예요. 자기 편이 잘 된 분이에요. 군 주옥 같은 말씀, 평소에 언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름 석자가 알려진 거예요. 근데 이파리 하나서부터 장관이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춘희 인물 많은 사람이 추앙하는 인물인데도 그분은 아무도 몰라. 왜? 옛날 장관은 알지만 개인적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사회생활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잘 부각시키고 자기를 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자기 소개의 표준화법을 하나 만드십시오. 자기 소개의 표준화법을 만들자. 그러니까 A4 용지도 좋고 뭐 노트지에도 좋겠죠. 그럼 자기 이름 쓰세요. 김창배 그럼 김창배 쓰세요. 그리고 쫙 써나가 보세요. 자기 소개를. 그럼 어떤 분은 반 페이지도 쓸 거리가 없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봐도 별 볼 일이 없잖아요. 내가 쓰고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혼동한 분이 계셔요. 이력서는 공적 사실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나 외길을 걸어온 사람은 쓸 거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소개는 공적, 사적, 자기에 관련된 모든 걸 다 쓸 수 있어요. 자기 취미, 성격, 인생의 가치관, 생활의 심지어 뭐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잘 정리해 두세요. 그럼 어때요? 이게 큰 도움이 돼요. 공적 사적 모임에 가서 길게 하라면 살 붙이면 되고 짧게 하라면 간추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의 표준화법을 하나 써두자. 그리고 여러분 보통 직장에서 뭐예요? 직장에서 왜 책을 쓰거나 방송에 나가거나 이럴 땐 뭐 하죠? 나가죠. 자막이. 이 사람은 어느 대학을 나오고 현직은 뭐고 무슨 책을 써냈고 뭐고 이런 나오잖아요. 필자에 또 이력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것들을 잘 아세요. 자, 수시 배우는 첫째 목적은 자기를 잘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냐?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전달. 자기 생각, 사상, 어떤 경영지침 이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잘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가 말만 하면 전달이 됐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자기가 말하는 것과 전달된 건 전혀 달라요.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게 말해놓고 잘 전달이 됐겠지 하고 생각을 해요. 전달될 리가 없죠. 그래서 자기 의사, 뭐 경영지침, 또 뭐 어떤 교육 내용이라도 지식이라도 보다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기술. 아마 이게 이 시간에 주된 테마가 될 거예요. 이번 과정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 설득. 인생은 설득의 연속이죠. 모든 비즈니스는 설득의 과정의 결과예요. 설득만 잘 되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국민을 잘 설득하는 정치가 있다면 그 나라 정치 잘 되겠죠. 종업원을 잘 설득하는 경영이 있다면 그 회사 잘 되겠죠. 신도를 잘 설득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교회에 부흥하겠죠. 이 설득,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첫째가 자기를 잘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 네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임기응변을 잘하기 위해서. 임기응변.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예측 불허했던 돌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때 얼른 임기응변을 위기를 수사하고 잘잘못은 나중에 따져야 돼요.